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취미인 독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막 취미가 뭐야 이러면 저는 항상 난 프로 보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그때 약간 많은 사람들이 넌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음악 감상이랑 책 읽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저는 약간 그거보다 더 독특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취미는 프로 풀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의 취미 생활이 되어버린 게 바로 독서인 것 같아요. 독서를 좀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연계된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은 서점 방문이에요. 대형 서점은 문구류도 같이 팔고 있어서 그런지 좀 개미지옥이 따로 없는데 저는 주로 대형 서점이나 알라딘을 좀 틈날 때마다 들리곤 해요. 동네 서점, 독립서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곳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 미쳐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되게 괜찮은 동네 서점 있다고 하면은 추천 많이 받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추천 부탁드려요. 서점에 갈 때마다 저는 뭔가 하나씩 사가지고 책상에 새 걸로 꽂아두는 편인데 저는 항상 자기계발서 구입 비중이 좀 높긴 해요. 뭐 소설도 다 읽고 있지만 오래도록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자기계발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래도록 두고 읽고 싶은 책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으로 구입을 하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휘리릭 지나가는 느낌이고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이런 것들은 밀리서재 같은 곳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즘 읽는 책들은 요거입니다. 하나는 읽다 말았긴 한데 이것도 읽고 있어요. 또 여기 말고 읽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아직도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손대는 것도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병렬 독서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읽다가 중간에 급발진해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끈덕지게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진짜 부러워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습관이란 책은 처음에 읽었을 때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그렇지 하고 읽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딱 카페에서 읽고 있었는데 혼자 이러면서 읽었었어요. 혼모노라는 책은 지금 다 읽었는데요. 띠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소설 읽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몰입감이 좋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혼모노라 그래서 일본인이 쓴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뜻은 맞는데 한국인이 쓴 소설이더라고요. 근데도 딱 보면서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있을 법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보는 느낌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고요. 그중에 저는 여기서 혼모노 중에서 혼모노랑 그 임택이라는 파트의 그 이야기를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약간 혼모노라는 것은 니세모노가 가짜, 혼모노가 진짜. 일본어 전공인 저는 약간 혼모노 진짜? 이런 느낌으로 읽긴 읽었는데 그 혼모노라고 했던 거는 그 약간 무당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게 단편 소설로 나왔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으로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잘 몰라가지고 책이라는 것을 습관을 들인 지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서 혼모노라는 소설은 처음 알았거든요. 읽다 보니까 참 인간사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애나님이 가진 뭔가 세계관으로 그분의 약간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약간 풍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이 인생에 대한 질문,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제 느낌이긴 해서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혹시 이 책을 읽으셨다면은 뭔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잘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딱 보니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해석이 나와서 해석을 읽는 것도 재밌었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 소설들도 읽을 때도 그 사람이 왜 이거를 썼는지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 뭐 그런 것들 약간 분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해석을 할 때 모차르트가 태어난 시대랑 그가 자라온 환경들, 그가 이제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성혜나 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것도 소설을 읽는 것의 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소설을 꼭 읽어야겠다. 나중에 또 이제 괜찮다면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강 작가님 소설의 세계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읽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서 읽게 된다면 한강 작가님의 그 소설도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서점, 동네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의 독립출판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력에 좀 빠져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부비프라는 독립서점을 갔었거든요. 제가 아는 위치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거기서 제가 있었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도 했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거기 서점 주인분께서 쓰신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직도 읽고 있긴 한데 요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막 부비프에서는 막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이걸 책갈피로도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책을 읽을 때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하는데 나중에 제가 독서를 할 때 어떤 아이템들을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점 주인분께서 쓰신 책인데 평온과 안락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왔던 시간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라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다 풀어내주는 부비프라는 서점에는 이러한 매력의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 주인분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 이 서점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이 서점에서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또 막 그 포장지에 써져 있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들도 한 번씩 업어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3년째 독서 습관을 해오면서 독서의 이유가 변하기도 했어요. 처음 제가 독서를 시작을 할 때 그 무렵에는 제가 나만의 언어로 캘리그라피 굿즈를 출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고 재치 있는 말들을 막 쏙쏙 뽑아내던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 라는 되게 약간 자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겠다. 그럼 책을 읽고 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또 언젠가 나의 굿즈를 완성시킬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지금 책을 읽으면서 저의 가치관, 저의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고 저의 앞으로가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친해진 언니가 저에게 처음 저를 봤을 때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나도 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손톱만큼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변화가 엄청 빨리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좀 차분해지긴 했어요. 책을 읽거나 이런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가 예전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발전을 했구나, 잘했구나라는 약간 뿌듯함도 들기도 하면서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순간이더라고요. 자존감은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채우는 거더라고요. 제가 독서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거고 나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일기를 쓰면서 또 정리를 하는
그게 좀 선순환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작은 습관들이 선순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뭘 하냐? 저는 바로 독서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독서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썼던 독서 노트, 두 번째 썼던 독서 노트예요.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싶어서 처음에는 튼튼하고 두꺼운 노트에다 적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독서 노트를 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노트는 되게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았었는데 두 번째 독서 노트가 조금 무거웠었어요. 이게 인생상점권 때 제가 인생상점 노트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바꾸게 됐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심플하게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바꾸고 형식을 좀 간소화했어요. 모든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간소화시키고 심플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느낀 점까지 쓰고 완성해야 된다는 앞 강박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이라이트 필사까지만 하려고 해요. 느낀 점은 있으면 쓰고 한 줄이나 혹은 아니면 적지 않더라도 필사된 내용만 봐도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문장 수집이라는 개념으로 필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씩 한 번씩 문득문득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이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노트에는 너무 관련한 제 전공 관련한 책 내용도 적다 말긴 했지만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메모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트 하나 들고 이걸로 이제 독서 관련한 이렇게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정리하다 말았는데 언젠가 완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블랙저널 이 노트에다가 전체적인 그런 약간 목록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 두 가지 되게 심플하게 같이 갖고 다니면서 필기하고 또 꺼내보기도 하니까 좀 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쓰니까 간편하더라고요. 책은 또 저의 고민이 하나 있다면은 책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책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략하게 정리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정리 노트를 하고 있는데 마인드맵이든 뭐든 정리해주면 나중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좀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저의 독서 노트를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한두 시간 몰입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난 책 읽을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앉아가지고 쭉 앉아서 진득하게 앉아서 읽는 게 그렇게 책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중력이 없어서 못 읽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권 읽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3권을 읽는 게 저의 목표인데 처음부터 저는 시작했을 때 한 달에 한 권 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면은 다음 도전도 할 수 있어 라는 약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약간 시간을 정해두진 않는데요. 대신 하루 읽을 양을 정해요. 하루에 50페이지씩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3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다 하면은 6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한 번에 읽을 양을 정해보는 거죠. 진짜 저처럼 50페이지씩 읽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10페이지씩 끊어 읽으셔도 되고요. 그게 너무 더 힘들다. 한 장, 아니면 한 페이지, 아니면 진짜 어렵다. 그러면 한 줄
10줄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게끔 양을 정해서 읽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 이제 오늘 한 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오늘 50페이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100페이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50페이지 읽다가 너무 재밌어 하면 100페이지까지 나가고 합니다. 하루 만에 다 읽은 책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또 읽다 보면 또 속도가 또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친구가 하루 1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 아버지가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걸 자극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동화책을 10권 읽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였나?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읽었는데 그때 딱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가끔 주변에서 약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책 읽기 습관을 시작했을 때 2년 전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책 읽어? 점심시간에 딱 보시더니 너 책 읽어? 나처럼 한 달에 36권을 읽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좀 잘 관찰을 해보니까 한 달에 36권 읽었다고 하고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사람 치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말을 잘 해주시거든요. 제가 힘들었을 때 좀 그분 통해서 약간 위로 얻고 막 그랬었거든요. 단체로 같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서 저를 약간 까내리면서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응스님은 책을 요즘에 안 읽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분하고 뭐 더 이상 대화한 적도 없는데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보고? 이런 식의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자랑식으로 뭔가 사람을 까내리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딱 다른 책 몇 권을 읽었었는데 거인의 노트랑 할 말을 합니다. 마인드맵북인가?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거인의 노트 재밌지 막 이러시면서 마인드맵북은 알마인드만 알면 돼 이러는 거예요. 저 마인드맵 학원 다녔었어요. 저 그때 이렇게 키워드하고 뭐 어떻게 해서 다 다다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할 말을 잃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응수님은 취미를 좀 가져봐. 혼자 집에서 노래라도 불러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취미 있어요. 저 풀 불어요. 이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예고시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저의 플룻이 저의 취미였었는데 그게 저의 취미예요. 막 이랬더니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치고는 약간 보여주기식 독서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실속이 없죠? 그리고 또 저한테 제가 독서노트까지 쓰고 있다 그랬더니 독서노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는 다 안다라는 태도로 아는 척하는 것도 오히려 좋지 못한 약간 편협한 사고를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실생활은 이 독서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올바른 독서라는 거는 책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통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 구분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올바른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남이 힘들 때 내가 그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했을 때 혹은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때 저의 한마디 말이 저는 별거 아니었지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와닿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서영 님이 쓰신 이분은 이제 유튜버인데 가전주부 채널과 말 많은 소녀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2권의 책을 내셨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출간을 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좋은 길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밀라논나님이 오롯이 내 인생이잖아요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삶에 찌들지 않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삶에 찌들지 않고 또 제가 스스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멘탈적인 관리랑 육체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들여지는 거라고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저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사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 내 몸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멘탈이 건강하면 또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긍정적이게 생각하게 되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멘탈은 독서를 통해서 일기를 쓰면서 또 명상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 관리는 지금 PT를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가장 좋았나요? 댓글로 왜 좋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